네, 클라우드 서비스 코드입니다. 오늘은 구글 캘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사실은 조직에서 지식 관리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입니다. 뭐 구글 문서나 아니면은 뭐 구글 사이트나 이런 거는 안 쓸 수는 있지만은 캘린더 일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필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나 회사에서 공개용 캘린더를 공유를 하면은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금방 좋은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나 조직에서 변화 관리를 할 때 저는 이 가장 캘린더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캘린더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고 회사나 학교의 지식이 잘 정리가 된다면은 정말로 좋고 편리한 지식 관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나 학교에서 이 공개형 캘린더를 이용 못하는 것은 기존의 뭐 그룹웨어나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캘린더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조그만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그걸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전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일단은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일단 변화 관리가 돼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얘기지만은 이 조직에서 합의 없이 뭐 조직의 뭐 얼리 어댑터나 아니면 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잘하는 사람 혼자의 그냥 노력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합의를 하고 함께 약속을 해서 진행이 되면은 작은 노력에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합의가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과도기에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일정 관리처럼 킬러 애플리케이션, 킬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 장점을 느낄 수가 있고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기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클라우드 아이디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뭐 캘린더 하나에 몰아서 봐야 된다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이디별로 관리가 되면은 학교 일정은 학교 일정에, 뭐 개인 일정은 개인 일정 캘린더에 각각 등록하고 보는 것만 스마트폰에서 함께 보면은 나의 모든 관련된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 등록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일정 및 내용 등록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이벤트의 제목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것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들이 그 일정을 보고 뭐 동영상도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학교를 잘 모르면 학교 지도도 연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학생들한테 필요하면은 뭐 생활 가이드 이런 문서들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런 문서를 찾기 위해서 학교의 홈페이지나 그룹웨어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캘린더에서 금방 아주 쉽게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를 보는 거는 학생들은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 번 작성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간다면은 이게 사실은 지식관리의 핵심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에서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회의실이라든가 뭐 회의실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학교에 뭐 어떤 장비가 있다. 장비도 마치 회의실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공유 자동차 뭐 이런 것도 회의실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정 공유도 중요한 부분이죠. 공유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학교면은 총장님, 회사면은 사장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사실 많이 확인을
전화를 하는데 요 캘린더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뭐 사장님이나 총장님이 일정 아니면은 뭐 좀 내용이 민감한 경우에는 뭐 한가한 바쁨으로만 표시를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정 공유가 잘 된다면은 뭐 10사람이 회의를 할 때도 회의 뭐 초대나 응답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뭐 일일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또 10명의 빈 시간을 찾아서 회의 시간을 잡을 수도 뭐 있고, 이런 내용들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캘린더 활용에서는 뭐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행아웃 미팅이 바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기존에는 클래식 행아웃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게 계속 이제 구글 밑으로 다 연결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이번에 발표 나온 바에 의하면 기존의 행아웃도 다 구글 밑으로 연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그 외부 링크나 외부에서 요 캘린더의 링크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한다면은 외부 시스템에서 구글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에서는 그 캘린더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때는 이제 검색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만약에 10사람이 뭐 주간 미팅이 있다고 할 때 알림 기능만 잘 쓰더라도 일일이 사람들한테 오라고 전화를 안 할 수 있습니다. 10분 전에 알람이 돼 있으면은 그 캘린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10분 전에 알람이 알려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알아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캘린더는 클래스룸하고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클래스룸의 뭐 숙제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좀 더 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한다면은 대학교 수업 같은 것도 그룹을 잘 정하면은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바로 그 학생들의 그 시간표 같은 것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일단은 캘린더를 생성을 하고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캘린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캘린더 생성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캘린더를 하나 다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심 있는 캘린더 아니면 URL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캘린더가 기본 캘린더가 하나는 생성이 되고요. 이제 내가 만약에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의 클라우드 아이디, 즉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 주소가 아닌 뭐 좀 복잡한 주소로 해서 유니크하게 하나 또 생성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성할 수 있는 캘린더 개수는 무제한이고요. 단지 뭐 하루에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제한을 지금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이 내용 부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내용에서 그냥 뭐 단순하게 대부분이 이 제목만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에 구글 문서라든지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이미지, 그러니까 조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파일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은 구글 드라이브에 놓고 링크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올해도 하지만은 뭐 2학기에도 할 수가 있고 내년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또 재사용하고 또 추가되는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면은 이 내용 자체가 진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소비자 측면에서 관점에서 생산을 하는 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생산자 측면에서 너희들이 이런 콘텐츠가 필요할 거야 라고 만들어주는 관점이 아니고, 소비자 측면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 소비하는 사람하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측면에서 이런 캘린더로 등록을 하면은 더 좋은 활용도도 좋아지고 또 사용도도 좋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학교나 뭐 회사나 이벤트가 사실은 많을 것 같지만은 따져보면은 한 20개 정도면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담당자가 좀 관심만 가지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활용 방법입니다. 활용 방법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그 외부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부 도메인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특정 사람하고만 공유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지겠죠. 학교의 학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세부 일정 보기 뭐를 통해서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쁨, 한가함 정도만 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 특정 사용자랑 공유를 하면은 그 사용자랑 일정이 공유가 되는데 여기 이제 그룹수를 넣어주면은 특정 집단,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다. 아니면 뭐 요번에 수업 경영학 개론을 듣는 학생들 그룹하고만 공유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더 디테일한 공유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 각각의 캘린더에는 이렇게 아이디가 있고요. 이 아이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의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HTTP 같은 독자적인 URL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트에 간편하게 캘린더 등록을 해서 같이 공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린더를 계속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이것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조직이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관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